네, 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예.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오늘 자정이 넘어서 아마 취임식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가지로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예상이 되죠. 예. 사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외교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이제 바뀌었죠. 나이 많으신 분들 또는 뭐 자유우파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이라는 어떤 그런 극약 처방을 쓰게 된 것도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베트남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 바로 닉슨 독트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 때문에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미국의 패권을 넘겨볼 정도로 강대국이 되게 되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미국의 적이 아니라 프렌드다, 친구다. 키신저 박사가 결국 이제 그거를 정했고, 닉슨이 실행을 했죠. 1970년 이후에, 70년 초반 이후부터, 2017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직전까지 무려 한 50년 되나요? 예, 거의 한 50년 정도를 중국 빨아주기로 일관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득도 봤죠. 미국의 숙적인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미국 자체의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뭐 값싼 생산 공산품을 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것이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계속 미국의 어떤 그런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계속 있어줬으면 아마 뭐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참 좋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좀 말 잘 듣는 그런 애완견 같이 이렇게 했으면 등소평이 얘기했듯이 정말 뭐 도광량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말 중국몽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꾸지 말고 시진핑이 이제 중국몽 같은 걸 꾸지 말고 계속 이제 등소평이 견지해 왔던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말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넘쳐 흐를 때,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등소평이 조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상당히 빨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친중국 정책을 완전히 끝내버린 트럼프. 물론 이제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도 결국은 똑같은 외교 정책을 가죠.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된 거죠. 중국의 나라가 뭐 트럼프 때문에 알겠다기보다는 그 시점부터 2017년도부터 이 중국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구나. 뭐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이 이제 상당히 발톱을 드러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미국하고 이제 중국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좌파의 폭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이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죠. 너무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사드를 배치하고 안 배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뭐 충돌이 있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렌들리한 관계가 거의 끝물에 가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국 가가지고 무슨 뭐 연설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찍혀버리는 상황까지 갔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혼란의 주범은 중국입니다.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뭐 중국에 대해서 좀 방심했던 것은 방심인 거고, 결국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했던 것은 결국은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국내에서 암약했었고, 중국의 첩자 또는 스파이 또는 뭐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외교관들이라든지 뭐 기업인들, 뭐 실제로 또 중국의 돈이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었고, 또 한국도 물론 2010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10년 동안 중국 때문에 많은 부를 쌓았죠. 뭐 그러면서 결국 서로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나름 뭐 좋은 관계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을 얻었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예. 결국 중국한테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우리가 중국한테 잃은 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 예.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선거권까지 갖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중국한테 너무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그게 이제 컸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중국인들의 영향력, 그리고 중국 자체의 어떤 한국의 영향력, 이 안에는 뭐 당연히 첩보기관의 영향력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커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중국 뭐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북한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민주당만 생각하고 이랬던 거지,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할 생각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결국은 지금 오늘날 이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섹터 중에서 이제 하나의 부분이 한국이잖아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은 대중국 방어인데, 어떻게 보면 뭐 그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대만이 일단 가장 급한 불이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쪽, 이런 쪽, 또 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결국은 다 미국의 어떤 관심사항인 거고, 또 미국 안에 들어가 있는 중국인들, 중국의 또 스파이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지금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그 중국의 첩보 활동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의 어떤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중국 스파이들의 어떤 그 활동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여러 가지 파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제 보도를 했던 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99명 잡아가고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국에 뭐 중국 애들이 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인 거야. 자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 스파이가 잡히고 있는 마당에 뭐 한국에서 중국 스파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그리고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방첩에 대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골마 터져서 지금 현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체계가 막 흔들렸다, 좌파들이 사법체계를 다 접수했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좌파가 아니라 결국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돈이라든지 중국의 영향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이 들어왔겠죠. 또 여러 가지 뭐 사상들, 뭐 중앙일보의 뭐 홍석현 회장이 만들었던 여시제라든지, 그 중앙일보 사람들, 전 중앙일보 사람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언론사 분들한테도. 중앙일보 기사는 항상 친중국, 그 중국 관련된 거 되게 많이 기사 쓰고, JTBC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오죽했으면 차이나는 클래스겠습니까? JTBC의 그 코너 중에 있잖아요. 차이나는 클래스. 오죽했으면 차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JTBC가 중국을 빨아주려고 작정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중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친근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노력들이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뭐 차이나는 클래스니 뭐 이런 걸로, 거기에 뭐 엄청나게 뭐 문정인 교수니 뭐니 별의별 교수들도 다 나와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차이나는 클래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뭔가 이번에 이제 이기면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우리가 연대돼 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은 정말 철통같이 동맹으로 연관돼 있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일본같이 완전히 미국의 A클래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를 일본처럼 A 플러스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좌파들도 많고 또 중국 스파이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라든지 뭐 이런 DJ 때나 뭐 노무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 비슷한 사람들, 뭐 공산주의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그걸 이제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공산주의자예요.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암약을 하고 그리고 뭐 DJ 정부라든지 이럴 때 특히 뭐 노무현 DJ,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박선원 같은 그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데 연루된 사람들이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교수 같은 경우는 종교가 이슬람교라고요.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싸우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스라엘 애들하고 싸우는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근데 문재인 교수가 뭐 종교가 아랍이라고 그 전공이 아랍 정치. 그런 분이 예를 들면 외교 특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돼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걸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 한미 동맹이라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죽을 있는데 이 실질이 옛날같이 그 이승만 정부 때나 박정희 때 같이 그렇게 죽기 살기의 어떤 동맹이 아니라 뭐 어정쩡하게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동문이긴 한데 서로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느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처럼 그냥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동맹하는 영국처럼 최우선 동맹국 이게 아니라 문서로 동맹이 돼 있긴 하지만 뭔가 믿을 수 없는 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막 피 흘리고 싸웠던 나라인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왜? 뭐 그게 이제 DJ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을 겪으면서 일단 정보 체계부터가 완전히 뭐 오픈돼 버렸고 한국의 뭐 이런 어떤 블랙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에 오픈이 될 수밖에 되어버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USB 같은 거 넘겨주면서 이런 기밀 같은 것도 다 넘겨줘 버리고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요. 같은 독립국가가 우리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뭐 너희들 취급해 줄게 이런 개념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 때가 되면서 다시 옛날을 복권식 다시 옛날을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전두환 정도까지는 회귀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두환 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때까지 완전히 가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예. 박정희 때는 좀 서운했잖아, 둘이. 미국하고 서로 많이 싸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피아식별에서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미국의 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안에서 이 정도로 좌파가 폭주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선거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도 상태다. 그리고 사법체계가 이 정도로 문란돼 있고 언론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 그리고 국회가 이 정도로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중국 간첩이 이 정도로 한국에서 난리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한 큐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비상계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재명을 뭐 다시 뭐 이재명 재판을 뭐 보고 나서 한다는 둥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예. 이재명이라는 어떤 존재도 결국은 크게 그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자체의 느낌보다는 이재명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개념을 더 강하게 생각한 거고,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부정선거, 그리고 사법체계, 지금 뭐 이번에 최은경 판사가 지금 뭐 구속영장 발부한 거라든지
서부 지법에서 불법 체포영장 발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려고 계엄을 한 거예요. 예,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된 거지. 사법체계가 이 정도구나. 언론이 이 정도로 썩었구나. 조선중앙동아가 이 정도로 좌파 언론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구나. 그리고 선거 부정에 관련돼서 선관위가 이 정도로 썩었구나.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로 편파적이구나. 응? 법원이 이 정도로 마구잡이로 그냥 영장 발부를 하는구나. 공수처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려고 지난 정부에 만들어졌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큐에 딱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이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완전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괴로운 거죠. 왜? 몰랐던 걸 아니까.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윤 대통령이 그냥 집단에다가 불을 확 붙여가지고 확 던지니까 그냥 온 천지에 다 해충들의 독사들의 정갈, 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찼으면 아유 그냥 따뜻하다. 아유 초가상간이지만 따뜻하다. 우리 집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천정이고 뭐고 다 독사들과 독거미들 이런 게 막 붙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있어 없어. 못 자는 거야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편하게 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게 좋겠어? 응?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대대손손 이제 다 대한민국이 영속하려면 결국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으면 우리 자식들이고 뭐고 독사한테 물려 죽고 독거미한테 물려 죽고 이래야 되겠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응? 이번 기회에 사법체계라든지 선거제도 그리고 중국 스파이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또 어떤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름으로써 정말 확실한 피하 식별, 미국과 중국 편, 미국 사이드, 중국 사이드, 그리고 또 피하 식별 뭐 있습니까? 한국 내에서의 피하 식별, 우파와 좌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하 식별이 확실하게 돼버린 게 저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 피하 식별의 그 계기를 삼은 게 결국은 트럼프의 취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만약에 저는 트럼프가 취임하지 않고 해리스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 계엄을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본인의 어떤 임기를 마지막까지 그냥 누리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냥 어떻게 해외 순방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제 예측입니다, 이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임기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그게 취임되기 직전까지 본인이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취임까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한국 정책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하는 시간을 그다음 한 달 정도 준 거잖아요. 한 달. 한 달이면 한 보름 줬지, 보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11월 20일까지니까 거의 한 보름을 준 겁니다, 보름.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내가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왜? 트럼프는 지금 벌써 오늘 이후에 행정명령 100개인지 200개인지를 벌써 사인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을 취임하자마자 터뜨릴 생각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마 트럼프는 6개월 동안만 딱 일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취임하고 나서 6개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초반에 뭔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이가 좀 하고 나서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지, 전 세계의 어떤 정책이 딱 결정돼 버리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 미국이 이제 딱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계획을 짜놓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면, 그거 나중에 하자. 야, 지금 바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그게 한 달 반 전에 이런 계엄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본인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한국의 위급 상황을 그냥 여실히 본인을 그냥
이게 태워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상황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굳이 말로 뭐 써서 뭐 리포트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지지율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야, 한국이 아직도 보수 우파가 많구나.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취임이 대통령의 계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큰 소구점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피하 식별, 대중국과 일본, 아니 대중국과 미국, 그리고 좌파 우파의 이런 개념,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 뭐 선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언론, 검찰, 공수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여실하게 어떻게 보면 피하 식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계기로 삼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